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해봅시다. 많이들 했어? 오늘은 존 갈리아노입니다. 존 갈리아노. 원래 선생님은 약간 해체주의 쪽이라서 교수님 해체주의에 대해서는 사실 꽤 잘하는 편인데 근데 뭐 그거보다는 존 갈리아노는 그렇게 썩 어렸을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자만해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니까 서양 디자이너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사실 좀 경외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지. 사람이 안다고 너무 교만해도 안 되지만 모르는 걸 너무 무시하는 것도 좀 안 좋은데 그랬었는데 뭐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뭐 정보도 쌓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인지 알게 됐지. 지금은 존 갈리아노가 H&M에 무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갔다 그러던데 존 갈리아노는 나보다 한 7살 많을 거야. 60년생인가 61년생인가 뭐 그래요. 지금 65세 됐겠지. 근데 얼마 전까지 마티마젤라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잘했죠. 지금 내가 존 갈리아노, 앤드루 메스터, 그 다음에 알렉산더 맥킨 이 세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생각인데 그 카와쿠브레는 해줬고 왜 그래 너? 안 아파 오늘은? 근데 이 사람들이 맥킨도 그렇고 갈리아노도 그렇고 다 출신 학교가 똑같잖아. 샌마틴이잖아. 그 샌마틴 출신자들이 지금도 잘 활동을 하고 있으니 뭐 LVMH 프라이스, 그러니까 프라이스인가 그 상 주는 것도 샌마틴에서 거의 그냥 대충 보기에는 절반은 가져가는 거 같아.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 판이니 뭐 그렇다 치지만 그러니까 거기 졸업한 친구들의 인터뷰나 뭐 이런 걸 보면 다 제일 많이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얘기한 존 갈리아노하고 마틴 마젤라하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맥킨 그 사람 얘기만 계속해. 물론 그 더 전 사람 일부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패션계를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어떤 학교 출신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뭐 이유가 있겠지. 그렇겠지. 한국에서는 누구를 존경하냐고 해서 이상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이상공 선생님하고 사실 잘 아는데 친한데 그 사람이 엄청난 디자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거야. 다른 것들만 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계보가 없으면 누구의 제자? 여러분들이 내 제자잖아. 그러면 스승이 훌륭해야지 제자가 훌륭해지는 거잖아. 난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되게 특이한 역사적 사건 때문에 이 계보를 굉장히 무시해. 자기 혼자 잘난 것 같고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뭐 이런 말을 누구 존경하냐 그러면 1000년 전에 죽은 이순신 같은 사람 존경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삶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누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볼 기회가 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지식이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게 글자 때문이고 글자가 뭘 주냐면 저장을 했기 때문이고 저장을 해서 전 세대의 지식을 갖고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인데 전 세대 거를 무시하면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 그럼 내가 원시시대부터 돌도부터 만들어서 뭘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국 문화 특히 패션계의 특징은 자꾸 옆에 거만 쳐다봐. 뭐 외국에 누구 뭐 누가 잘했다는데 그러고 솔직하지도 않아.
뭐 되게 쳐다보면 나 저 사람 되게 괜찮은데 저 사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간단하잖아. 지금 같으면 그냥 SNS에다 물어보고 너 이거 되게 괜찮던데 어떻게 했니? 이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좋아요만 누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까 본질에 접근을 좀 못하는 편이야.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선생님이 다른 디자이너들을 봐봤던 방식. 그러니까 내가 물론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국에서 최고 가는 디자이너라는 소리를 부끄럽게도 들었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잠깐 동안이지만 그런 걸 받아서 그랬던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그 카우프레이의 1993년도인가 4년도 비디오를 내가 너무 많이 봐서 비디오가 다 늘어졌다고 그랬잖아. 그 비디오에 지금도 기억나. 걸어가는 거에 몇 발자국을 어떤 속도로 걸었는지 그리고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야. 근데 다른 것들도 똑같은 식으로 봤어.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찾아내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읽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작품이니까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막 무시하는 식으로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알고 그렇게 무시하면 돼. 모든 방법을 수파리, 그러니까 검도를 선생님이 배웠는데 검도를 배울 때 그 검도가 일본에서 정리가 돼. 대부분은 다도 검도다 일본에서 정리된 이유는 거기가 끝자락이라서 그래. 스타트는 중국이지 중국이 그냥 땅덩어리 가운데니까 그런 거고. 근데 검도의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수파리야. 수파리. 수가 뭐냐면 받을 수. 처음에는 나보다 1단이라도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해주는 걸 무조건 배우는 거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공부.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됐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를 모두 버려. 파하고 그 다음에 내 이론을 만드는 거야. 그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드는, 특히나 창작에서는 창작의 결과를 만드는 거지.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미친 듯이 바디 하나를 들고 광목 만야들을 끌고 산에 들어가서 발미식을 해가면서 뭐 가봉을 수천 개 만든다고 디자이너가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잘 봐라. 레퍼런스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존 갈리아노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나는 존 갈리아노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봤지만 내가 보기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야. 뭘? 과거의 복식. 그것도 전 세계. 왜 그랬을까? 뭐 그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리고 과거의 복식에 대해서 되게 추종해, 막 좋아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했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존 갈리아노는 쇼의 마지막에 꼭 자기가 나와.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모델하고 같이 서 있잖아. 나도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 모델이 머리가 요만하기 때문에 같이 쓰면 엄청 대두처럼 보여. 존 갈리아노 엄청 대두처럼 보여. 근데 옷을 자기 쇼의 컨셉에 그 쇼 컨셉의 옷을 입고 꼭 나와. 그래가지고 개폼을 잡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가 좀 드러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옷들을 굉장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걸 자기 스타일로 만든 거지.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영국의 스타일이라는 그 펑크 스타일은 비비안 웨스트 때문에 기본적으로 80년대 활동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펑키한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모를 계속 존 갈리아노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존 갈리아노가 잘 나가다가 이분도 망했어. 망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그 자기 존 갈리아노 거 브랜드 하다가 폭삭망했고 누가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컬렉션만 계속하고 있다가 그 디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부터 막 미친 듯이 자기 걸 했고, 그러다가 2010몇 년도인가 인종 발언 얘기인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잘렸어. 그래서 한 몇 년 쉬다가 그 다음에 마틴 마젤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갔다가 한 10년 했나. 그리고는 지금
그만둔 거지. 공식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크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고 그 얘기인 거고. 뭐 영국 출신인데 동네는 영국 본토가 아니고 저 딴 지방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플라멩고 강사였다는데 뭐 영국에서 살았다는 것 같은데 플라멩고 강사였기 때문에 보아스로 옷들에 대한 영향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졸전 쇼를 그걸로 했다는데, 그거는 뭐 모두들 그 사건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지. 어쨌든 대영 제국이라고 내가 썼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 옛날에 대영 제국이었을 때 있잖아. 그때의 영광을 잊지를 못해. 그래서 존 갈리아노가 처음에 일본 것도 하긴 했지만 막 갖다가 쓰고 있는 오리엔탈 옷들은 사실 대영 제국 때 자기네 다 식민지에 있던 옷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영광을 끌고 싶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디자이너들의 특징이 그 로마 때, 그리스 때 옷들을 되게 많이 갖다가 써. 근데 그것도 최고의 영광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갖고 싶은 거야. 내가 뭐 일본에 대한 얘기도 가끔 해줬는데, 일본 제자도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한국에 대해서 막 식민지 지배권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걔네는 45년이니까 1945년이니까 아직 100년이 채 안 됐지. 80년 전에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어. 그러니까 아직 그 제국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죽었어. 그러니 한국은 지금 걸핏하면 부여 땅이 어떻고 고구려 땅이 어떻고 그러잖아. 거기 2000년 전이야. 1500년 전이라고. 근데 얘는 100년도 안 된 전에 거니까 그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거는 유럽의 제국주의들도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그러니까 1910년, 14년인가 그때까지 계속 그런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계속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제국주의였을 때 얘네들이 얘기하는 가장 화려한 그 시절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해. 지금도 유럽 디자이너들이 보여주는 건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 그걸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 한국은 한국 스타일을 해야지. 내가 한국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잖아. 그런 것들을 존 갈리아노도 보여주고 있고, 존 갈리아노가 잘하는 건 아까 채민이가 얘기했는데 바이어스 컷을 엄청 잘해. 공부를 학교에서 엄청 열심히 한 거야. 정말 바이어스 컷을 잘해. 그것도 쉬폰으로. 근데 쉬폰이나 이런 건 바이어스 컷으로 하는 게 정말 떨어지는 느낌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돈이 좀 생기면 많이 사가지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확 뭉쳐놨을 때 식서로 떨어지는 것보다 바이어스 떨어지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스판하고는 얘기가 틀려. 스판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스판은 어떤 거냐면 땡겼을 때 생기는 탄력이잖아. 근데 바이어스 컷은 이렇게 걸려 있어서 생기는 처짐이야. 중력이라고, 중력. 그래서 떨어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해보고 싶으시면 해봐. 지금은 드레스를 지금까지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드레스가 대세가 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때 90년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파리에 가서 쇼를 했어. 그러면 거기서 우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쇼를 해봐야 누가 했나? 뭐 잠깐 보고 말잖아. 지금은 어떤 데서 제일 드러나? 오늘도 무슨 보고 있으니까 맥갈라쇼인가 뭐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뭐 엔터테인먼트들이 어떤 장소에, 파티 같은 장소에 옷을 입고 나가고 그걸 누가 만들었냐 라는 식으로 집중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에 있는 장면들에 누가 그걸 했냐 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집중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앨범의 매치 프라이즈에서 상탄애들도 대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옷을 팔아가지고 돈이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이런 식인 거야. 맥갈라 맞냐? 발음이? 어쨌든 그런 맞아? 행사장에 내가 옷을 누구를 유명한 사람을 협찬해서
해줬다. 이것 때문에 그 이름이 생기고, 그래서 이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대형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방법이 가장 대중적인 거지. 그러니까 인스타에 계속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생각해봐. 그 쇼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니인가 그 가수가 많이 가든 여기저기 행사에 가는데, 처음에는 한국 옷들 입었어. 근데 지금은 뭐 살아있는 샤넬이 어쩌니 그러고는 뭐 외국 것들 옷을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행사도 사실은 우리나라 판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기려면 그 방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지금 그 방법으로 가장 많이 뜨고 있는데 그 방법도 아니야. 뭘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맥킨의, 그러니까 존 갈리아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존 갈리아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쭉 보면서 정리를 한 거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보려고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 뜨느라고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보면 얘는 84년도에 그 졸전이더라고. 그러니까 샌마틴 이 옷을 모두 다 무슨 회사에 다 샀대. 뭐 그런데 뭐 이런 쇼를 했던 거야. 약간 히피 같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그때도 제목, 그러니까 혁명이 주제였고, 그 혁명이 주제인 걸로, 보통 혁명이 주제니까 옆에 있는 거는 목에 넥타이 하고 있잖아 이제. 목 매는 것도 있고, 여기는 막 피 흘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저 왼쪽 거는 그 마틴 마젤라 쇼고, 얘도 그 마르젤라 쇼인데, 마르젤라 쇼 이게 그 코로나 때 영상으로 만든 좋은 겁니다. 이것도 주제가 혁명이야.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되게 끝까지 다루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내가 그때도 얘기한 건데, 메르베이유즈라고 그 1800년대, 1700년대 후반, 그러니까 혁명 나고 바로 직후 그때의 옷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이제 복식사 시간에 들어봤겠지만 너무 얇은 옷 입고 다녀도 다 감기 걸리고 그랬을 시절에 여자들이 하이웨스트에 시폰 같은 옷으로 밑으로 촥 처지게 하고, 남자들은 저런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노출도 엄청 심하고, 여기 가운데는 배우고 저쪽은 되게 유명한 살롱의 여주인인데 이게 뭔지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지. 이 옷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해서 계속 나와. 여러 컬렉션에서 계속 나왔고, 이 컬렉션에 그 디올 쇼에도 나오고 자기 쇼에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마르젤라 쇼에 나왔던 건데 17년도에 이 시폰 드레스의 대부분은 보시면 다 바이어스로 돼 있어. 바이어스로 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다 바이어스 쇼야. 그러니까 채민이가 바이어스로 된 원피스 보고, 내가 지금 뽑아놓은 게 정말 조금 뽑아놓은 거야. 드레스 다 바이어스야. 존 갈리아노 거는 지금 거짓말 안 하고 90%. 존 갈리아노가 손 댔으면 바이어스에 엄청 자신 있었거든. 실크, 쉬폰 이런 거. 그러면 라인 보시면 가운데 저렇게 바이어스로 이렇게 라인 생겨 있잖아. 이거 이렇게 다. 왜 있냐면 바이어스는 있질 않으면 뭐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딘가 라인이 생겨야 되는데, 라인을 어디를 하냐면 가슴 여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제일 날씬해 보이거든. 그리고 가끔 보면 바이어스가 이제 나중에 바이어스만 또 따로 또 있으니까 보면 여기를 이제 터놓고 돌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존 갈리아노가 바이어스를 잘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벨 에포크 쇼가 에포크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아름다운 시절.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 중에 하나잖아. 어느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시절을 되게 흠모하는 거야. 이게 제국주의 시절이야.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그때가 이런 옷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거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서양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존 갈리아노가 어디에 빠졌나, 그리고 그는 왜 거기에 빠졌나, 이런 옷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 옷을 계속해, 계속. 그리고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얘도 바이어스야. 얘도. 여기도 다 바이어스걸. 그래서 이런 그 드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것도 끝까지 계속 이런 쇼들을 했어요. 마르젤라의 마지막에도 사실은 허리가 잘록하고, 그러니까 마르젤라의 마지막 쇼, 존 갈리아노가 했던 것도 또 여기
부스티에 같은 거 뭐냐 콜셋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쇼를 했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헬레니즘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정보라고 지중해 막다 정복했을 때 그리스 문화가 그 페르시아하고 여기까지 다 퍼졌을 때가 헬레니즘이거든. 그러니까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너무 사랑했잖아. 그 다음에 로마가 생겼는데 그 로마의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잖아. 유럽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 기초가 그거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 대해서 너무 그 시절에 대해서 그 향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조상들의 시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중에 그 시절을 그린 그 미술가가 있어. 네덜란드 미술가인데 로렌스 알마 타테마라는 사람인데 네덜란드 화가인데 로마 시대의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이 그림은 그 디오니소스 축제가 끝난 다음에 여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디오니소스 축제가 디오니소스가 바커스잖아. 술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이 접신하는 거야 신하고.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정신이 획 돌면 그 접시는 한 상태에서 축제를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야. 어느 지역에서 디오니소 축제를 한 다음에 낮에 넓어져 있는 거. 이런 모습에 존 갈리아노가 좋아했던 거야. 저기도 수영장이래요. 목욕탕이고 여기도 이제 로마 시대에 이것도 이 사람 깨우고 있지. 뭔가 술 잔뜩 마신 것 같은데 약간 술 많이 마시고 그런 것들 좋아하는 거야. 이것도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고 풍요로운 로마 시대를 동경하던 당시 젊은이들의 심리가 보여진다. 요 단어는 내가 쓴 거 아니야. 요거는 다른 데서 떠온 건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를 그리워하냐? 그리워할 시대가 없지. 지금보다 잘 나가던 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 세계에서 없던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케이스일 것 같아.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 만든 이런 이슈 때문에 존 갈리아노가 왕창 떴거든. 99년도에 이 쇼 하나 때문에. 이 쇼가 보면 로마 컨셉이라고 보긴 하는데 보면 저쪽에 남자가 우통을 벗고 있고 그러는데 이 지중해 각 도시에서 전쟁을 해서 잡아온 노예들이 쫙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들이 있어야지 풍요로운 시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는 사실 현 시대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로마 군인이 저러고 나온 적도 있어. 그리고 이러고 나와 있고 마틴 마잘라 쇼에서도 쉬폰으로 저렇게 만든 거지. 저것도 바이어스야. 쉬폰 바이어스, 재미나 다 바이어스. 그리고는 디올이 프랑스 최고의 그 하우스였으니까 디올에 가고 싶었겠지. 디올이 저때 되게 낡은 브랜드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브랜드인데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엄청 컸어. 그 한국에 있는 나라도 알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간다는 건 사실 프랑스 유럽 패션의 최고봉에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영국이잖아. 아마 그러니까 디올 하우스에 간 최초의 영국 사람일걸. 그러니까 영국인인데도 인정해 준 거야, 프랑스에서. 그래서 디올에 갔을 건데 이 디올에 가려고 그러니까 존 갈리아노가 이렇게 쇼를 하면서 제스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뭐 이렇게. 그런데 당연히 이 디올의 스타일도 이게 뉴룩이나 그거 했을 때 스타일인데 허리가 잘록하고 위는 타이트하고 밑에는 좀 볼륨이 있는 이 스타일을 계속. 그래서 이거는 존 갈리아노 쇼고 이건 디올 쇼고 섞여 있는 거지. 자기 쇼하고 존 갈리아노 디올 쇼에도 섞여 있고. 그래서 이때 보면 저 끝에 있는 것도 어깨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라펠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근데 라펠이 가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허리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렇게 만들려면 바이어스로 해야 돼. 이것도
앞판을 바이오스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 요 끝에 있는 이 자켓은 계속 써.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잡아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저것도 드래핑으로 한 거죠. 이 쇼도 그 라인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부만. 마틴 마잘라의 마지막 쇼에도 당연히 이 쉐입들이 나오는 거야. 이건 거의 그 똑같은 데다가 그때 힘만 좀 키워가지고 뭐 집어넣는 게 유행이어서 집어넣었던 거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20년대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거랑 다 합해서 해준 건데, 디올이 했던 1900,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였고, 얘는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중간, 아까 벨 에포크가 끝났을 때쯤에 저렇게 코쿤형의 이렇게 생긴 라인의 옷들을 많이 입었어. 그것도 꽤 많이 해. 그 다음엔 뭐 내가 일바였기 때문에 일본 것들을 갖다가 엄청 많이 썼는데, 옛날부터 계속 썼어. 근데 얘가 생각하는 일본은 이런 건가 봐. 좀 더 파격적이고 괴기스럽기도 하고 뭐 퇴폐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었나 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쇼에 나오고, 마지막에 07년도에 한 거 보면 아예 그냥 남성복에는 저러고 나왔어. 그냥 이것도 일본 군복 갑옷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만든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지역색이 있는 옷들을 했는데, 지역색이 있는 옷들 중에 아프리카 뭐 이런 거는 있긴 있어. 근데 아프리카를 했던 사람은 장폴 골티에거든. 근데 장폴 골티에가 엑기스로 뽑아낸 것만 살짝 갖다가 쓴 적이 있어. 근데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갈리오노가 관심 있었던 거는 원래 자기네가 지배했던 그 동네. 그래서 발칸반도 지중해 이런 것 하고, 몽골하고 티벳은 사실 몽골 출신도 있잖아. 티벳하고 조상이 같아. 그래서 거기 문화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들을 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쪽에 뭐 이런 쪽의 것도 쓰기를 해. 얘는 카프탄이라는 옷이고, 발칸반도 쪽에 있던 옷들이고, 여기는 알제의 옷, 전통 의상인데, 이거 갖다가 이렇게 쇼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저 끝에는 몽골 머리 장식이고, 얘는 티벳 쪽 옷들인데, 이것도 이렇게 갖다가 쓰셨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그 전통 복식을 재현하는 게 아니잖아. 그 느낌만 갖다가 자기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존 갈리아노가 쇼를 선생님이 지금 계속 패션계에 있을 때 했으니까, 쇼가 망할 때는 항상 돈벌이용으로 쇼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주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했을 때는 망했어. 근데 저런 지역색이 있거나 어떤 시대 거를 끌고 와서 했을 때는 다 성공했어.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하는 거야. 이거는 러시아 전통 복식인데 사진이 없어서 그림 길래 그것도 이렇게 갖다. 이거는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민족들이 있는 이것도 갖다가 이렇게. 이거는 마틴 마잘라에서도 저런 옷이 나와. 이거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쪽에서 이것도 갖다 이렇게 했어요. 바이어스 컷을 했습니다. 저것도 바이어스인데, 바이어스 컷을 하면 거기 다 그 사선으로 저기 커팅이 생기고, 저 일부러 살짝 째놓은 거야. 저게 벌어지면 더 잘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뭐 실크 같은 거 같고, 얘는 요렇게 잘린 데다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렸겠지. 요렇게 이어도 돼. 요렇게 이으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기도 해. 다 바이어스 컷이. 당연히 마틴 마잘라 때도 바이어스 컷. 그다음에 노출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아예 그냥 생으로 가슴을 노출하거나 이런 것도 엄청 많고. 근데 얘 오른쪽 거는 갈리아노가 정말 어색하게 아동 컨셉으로 한 쇼거든. 이게 하나 있어. 이 쇼를 에민이나 한번 찾아와봐. 되게 나도 못 봤어. 이번에 와 보다 이건 뭐야? 근데 갈리아노가 쇼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동 컨셉으로 2000년도에 쇼를 한 게 있는데,
컨셉이 아동 컨셉이 딴 건 아동인데 컨셉이 아동인데도 시술을 했어. 그러니까 시술을 엄청 좋아하는 거지. 그 시술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시술을 할 때는 저런 그러니까 금속 장식이나 뭐 반짝이 같은 거 엄청 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티마젤라 쇼에서 썼던 거고 마지막 쇼고 저거는 전 거고 뭐 이거 영상했던 건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해적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이거는 저 모자를 많이 썼어. 나폴레옹 모자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 모자를 자기도 몇 번을 쓰고 나와 피날레. 그러니까 되게 좋은가 봐. 그리고 그때 해적들이 누구냐 하면 지중해를 돌아다니던 이제 깡패들이잖아. 근데 걔네들이 입고 있던 옷이 뭐 정규군하고 싸워가지고 뺏은 장군들의 옷들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만화나 이런 데 보면 해적을 유럽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 해적 계속 나와.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뭐 제독들이 입었던 장군들이 해군 제독들이 입었던 군복들을 겉옷으로 많이 입고 나오고 모자는 저런 걸 쓰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갈리오노도 되게 많이 차용해서 썼었죠. 중세. 그리고 이집트를 통째로 쓴 적도 있는데 이집트를 거의 이렇게 헐벗고 장식만 있는 걸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저거는 이집트인지 페르시아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그 이집트를 많이 아예 통째로 이집트 엄청 좋아해요. 중파 중국 스타일도 엄청 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쇼 전체에는 중국 무술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무술 시범을 보이는 그런 거를 한두 번 이상 했어. 내 기억으로는 쇼에 막 퍼포먼스로 무도인들이 막 나와서 막 재질로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봐선 중국 무술 뭐 이런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소림사 같은 거. 미국에 대한 것. 미국 국기 얘는 그리스산 같은데 이것도 봐야지. 이것도 봐야지. 근데 하키 라켓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하키하고 야구, 그 다음에 서부 시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리고 인디언 깃털 모자 있는 거 이것도 자기가 인디언 깃털 모자 쓰고 피날레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것도 미국 국기 뭐 저거는 그랬은 거야. 저 인디언인가 뭐 그런 거. 마티마잘라 때도 카우보이 모자에다가 보안관 배지 있는 걸 쓰고 나오고 차이나 드레스도 많은데 이건 이제 뭐 드레스니까 똑같잖아.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장식도 계속 나오고 유니폼이라 쓴 거는 제복 같은 타입이 많고 얘 미스 코리아 뭐 미스 유니버스는 이 띠 두르고 있잖아. 이 띠가 군인들이 보면 이렇게 옆에 영국 그 국왕이 결혼할 때 여기다 이렇게 띠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복의 어떤 일부분의 디테일인데 그거를 여자 드레스에도 되게 많이 써. 뭐 그것도 그런 것들에서 갖고 온 거. 영국이니까 2년쯤 나왔어. 자, 여기가 설명 그래도 빨리 끝나네. 내가 한 이틀 본 건데 짬짬이. 그래서 본 건데 그래서 내가 존 갈리아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준 건 해체주의보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존 갈리아노 쪽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 지금 뭐 퍼프 소매나 뭐 이런 장식들이 보이겠지만 진짜 웬만한 거는 다 했어. 다 그 디테일인 거 서양 쪽에 있는 거는 그걸 찾아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알 수 있어. 그렇지만 마무리를 직접 가서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 그러니까 형태를 만드느라고 마무리는 좋지 않아. 그리고 쇼업 해놓고 장사는 딴 걸로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존 갈리아노는 계속 자기 옷으로 장사를 잘하지 못했고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은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자기가 좀 지금 내가 얘기한 약간 퇴폐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그러니까 나는 좀 광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것들로 자기 거화 시켜가지고 만드는 건 그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건 정말 뛰어난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고 내 스타일을 보여준다에 좋은 거 아니면 다들 열심히 해서 미쳐가지고들 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면 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